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짠테크 하면서 냉장고 열심히 털고 돌아온 평범한 주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12월 24일이에요. 원래 12월 4주차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6일을 사용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일 25일이 성탄절이라서 아이들이 셋 다 집에 있을 예정이니까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바쁠 것 같아가지고 하루 일찍 당겨가지고 찾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안 쓸 거고요. 안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일 크리스마스 영향으로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제가 열심히 모아준 크리스마스 목적 저축에서 지출을 하고 생활비에서는 무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정산을 해보고 이제 사용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12월 4주차는 19일부터 24일까지 오늘까지 사용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식비는 예산 금액 10만원에서 86,740원을 사용했고 예산 잔액은 13,260원입니다. 사실 이게 브이로그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금액이 19일부터 엄청 썼어요. 그래서 귤을 10kg를 이제 신랑 아는 지인분께서 제주도에서 직접 농사 지으셔서 판매하는 게 있어서 이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구독자 50명 넘으면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씩 먹겠다 공약을 가족들한테 공약을 걸었었는데 이제 신랑이랑 둘째는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고 첫째는 치킨도 좋지만 귤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짠테크 시작하면서 과일값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50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그것도 20일 날 둘째 날 이렇게 4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되면서 벌써 이렇게 칸이 찼잖아요. 거기다 19,000원까지 쓰고 나니까 벌써 그날 신랑 또 자기 원하는 막걸리를 또 한 잔 마시겠다 해가지고 사주고 나니까 와 20일 날 이미 86,740원을 지출을 한 거죠. 진짜 탈탈탈탈 털었어요. 냉장고면 냉동실을 탈탈 털어서 지금 정말 냉장고가 이렇게 비었나 싶을 정도로 털어먹고 채소부터 시작해서 진짜 밀키트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까지 정말 다 털어먹는 기분? 그래서 브이로그에도 계속 이제 같은 음식 위주로 많이 나오는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아무튼 13,260원이라는 금액을 어쨌든 남겼어요. 이틀 동안 다 쓴 거를 나머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4일 동안 이제 무지출을 한 거죠, 식비는. 그래서 13,260원을 잔액을 남겼고 이 금액은 이제 1,000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코스트코에 잔액을 남겨줄 거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저희 첫째 학원에서 이제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 이제 문제집을 구매해달라고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개념원리 문제집을 구매를 했는데 교보문고에 들어가고 쿠팡에도 들어가 보니까 금액은 똑같이 16,200원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필독도서랑 이제 그런 걸 구매를 하면서 받았던 포인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팔라고 앱을 자주 좀 이런 뭐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는 팔라고 앱에서 쿠폰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교보문고 5만원짜리를 구매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기프트 카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더니 16,200원짜리 문제집을 13,255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원에서 초과된 3,255원은 예비비로 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비는 이번 주는 다행히 이제 첫째도 약을 어제 아침까지 먹고 더 이상 뭐 콧물이나 기침이 비염은 워낙에 있기 때문에 콧물은 조금 기본적으로 있지만 뭐 이런 감기 기침이나 이런 뭐 몸살 기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행히 재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고, 저도 사실 한 이틀 전에 저는 이제 약이 끝났는데 몸이 완벽히 다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약을 끊고 나니까 또 이제 진통 효과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조금 몸살 기운도 남아있고 기침도 조금 남아있고 이런데, 뭐 그냥 따뜻한 물 마시고 목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냥 지금 버티고 있고요. 뭐 병원까지 가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건강비는 지출하지 않았고, 신랑도 그냥 꿀물 타 먹으면서 유지 중이고 기침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랑 막둥이는 약간 코를 좀 약간 콧물이 살짝 배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불편해하지 않고 많이 아파하지 않고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까지는 이번 주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3만 원 그대로 남겨왔고요. 그리고 모임비 쓰지 않았고, 생활용품은 그지 애매하게 쓰긴 했는데 총 18,650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자전거 부품이라고 적혀있는 7,900원은 신랑이 이제 막둥이 자전거 뒷바퀴 펑크 난 거 고쳐준다고 자전거를 바퀴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 바퀴에 바람을 넣으려면 또 다른 부품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짜잘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사놓으면 나중에 또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까 사달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7,900원 주고 이제 구매를 했고, 그리고 21일 날은 저희 첫째가 그 시계를 줄을 끊어 먹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라도 오면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안 챙겨서 그냥 온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르는지. 그래서 신랑이 당근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벨크로로 된 워치 스트랩 그거를 이제 예약을 했는데, 신랑은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 미디어 해제가 된 상태라서 이제 막둥이 따라간다는데 그날 또 눈이 새벽에 엄청 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를 너 영화를 보고 있어라, 1시간만 다녀오겠다 하고, 눈길이라서 한 20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왕복 40분 하고 기다리는 시간 거래하는 시간 해서 이제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려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두 개를 하나에 3,000원씩 해서 두 개, 혹시 또 그럴까 또 잃어버리거나 또 끊어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 때 그냥 아예 두 개 사자, 있을 때 사자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를 6,000원 주고 샀고, 그리고 22일 날은 이제 일요일인데 저희 이제 막둥이가 줄넘기를 할 줄을 모르는데 학교에서 요즘 줄넘기를 하나 봐요. 체육관에서 체육 시간에. 근데 이제 자기만 못한다고 자꾸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심했나?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는 그냥 봐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지금 웬만큼 하는데 막둥이는 이제 제가 이 초등학교를 간 이후로 짠테크도 했고 뭐 이런 유튜브 영상 제작도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줄넘기 연습시키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자기만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줄넘기를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집에 있는 줄넘기들은 다 오빠들이 쓰는 거고, 그리고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막 줄이 제대로 막 이렇게 낡고 막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이소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이소 가면서 이제 2,000원짜리 하나 구매해서 준비해줬고, 그리고 저 너무 그 바인더 너무 꽉 찬 거예요. 현금까지 넣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페이크 머니다 보니까 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으로 끊어서 이제 한 장으로 넣으면 됐었는데 이제 현금으로 넣다 보니까 최대가 5만 원이잖아요. 페이크 머니를 넣는다 해도. 그래서 너무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아서
60짜리 A6 60짜리 바인더를 하나 사러 가는 길에 줄넘기를 같이 사러 간 거라서 요거 하나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요것도 그러면 총 5,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이소 그 팔라고 앱에서 다이소 만원권을 5% 할인해서 구매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5,000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5,000원 쿠폰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4,750원을 지출한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총 토탈 18,650원을 사용하면서 이제 잔액은 1,350원을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용돈은 예상 금액이 2만 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첫째가 지난주 18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5과목 평균 85점을 넘어가면 이제 미디어 해제를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미디어 금지를 한 상태로 막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94.4인가 나온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미디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지금은 용돈 상태가 말이 아닌데, 지난 주까지는 미디어도 못 보고 공부하느라 계속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니까 21,600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랑 둘째까지 계산을 다 하니까 총 26,100원이 이제 책정이 된 거죠. 용돈으로 한 주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6,100원 남은 거는 그 용돈 2월 시켜준 거에서 지출을 해줬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없어요, 이번 주는. 그리고 예비비 5만 원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된 금액 빼주고, 여기 교육비 마이너스 된 금액 빼주고, 그리고 제가 방학 목적 저축을 26,000원짜리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뺀 금액이 크니까 이제 커버리니까, 제가 고정 지출은 계산을 한다 그래놓고 깜빡하고 계산을 안 해와가지고 다시 끄고 계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영상 촬영해 볼게요. 이번 주는 사실 20일이 신랑 월급날이에요. 그래서 고정 지출 좀 많이 나가는 주였어요. 통신비는 이거는 17,790원이 지출됐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 첫째 미디어를 금지를 시키면서 스포티비 나우에서 축구 중계를 해주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그거를 해지를 시켰던 거를 다시 9,900원을 주고 결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쿠팡 와우 저 많이 이제 이용하니까 그거 쿠팡 와우도 결제가 나가서 17,790원이 결제가 되었고요. 건강비 50만 원은 뭐냐면, 이제 브이로그에는 올렸지만 그 지난주 정산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래 50만 원이 추가돼서 나가야 되는데 50만 원 안 나갔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으로 이제 아무래도 한꺼번에 매달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띄엄띄엄 해주시나 보다, 격달로 결제를 하시나 보다라고 혼자 오해를 했죠. 그랬는데 다음날 제가 스터디 카페 가서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둘째 이름으로 뜨면서 미납 환자? 그럼 미납 환자라면서 이제 50만 원 미납 금액이라고 띡 뜨는데, 순간적으로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이번 달에 안 내면 또 어차피 다음 달에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제 거기서는 가상 계좌를 알려주셨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달에 30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그 병원비를 20만 원 이상 지불을 했을 때 10,000원 할인을 받는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제가 잘못해서 안 내고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원무과 안내번호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카드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 이거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해서 10,000원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사실 너무 크잖아요. 저는 1,000원, 2,000원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50만 원 지출을 했고, 이제 얘는 제가 건강 항목은 사실 고정 지출 바인더에 매달 25만 원씩 모아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목적 저축 바인더에 모아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두 개를 합했는데 28,920원이 잔액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심히 모아준다고 모아줬는데도 한 달 동안 이제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 플러스 또 진료비까지 23,000원대가 나갔으니까 그거를 다 모으기는 좀 빠듯해가지고 이제 28,920원 잔액이 마이너스 된 거는 고정 지출 바인더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뺀 금액 25만 원에서 그 마이너스 금액을 뺀 금액을 정산을 해줄 거라서 그냥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잖아요, 내일이.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목적 저축 모아준 거를 열심히 털었는데 19만 4,380원을 지출을 했고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준 거니까 이제 다른 때는 짠테크를 하느라 여유롭게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못 해주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뭐 케이크 만들기 수업 듣고 싶은 것도 등록을 해줬고 해가지고 이제 19만 4,38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모임비는 정기적으로 신랑 앞으로 나가는 3만 원 이제 지출이 됐고, 공과금은 이제 21만 6,610원 도시가스 플러스 이제 11월분 관리비인데 그 11월분 관리비에는 난방비도 일부 포함이 됐더라고요. 되고 전기세, 뭐 수도세, 그다음에 아파트 일반 관리비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토탈 해가지고 20만 6,610원이 나갔고, 거기서 이제 제가 예산 잡아준 거에서 1,443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에너지, 난방비, 에어컨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목적 저축 해주고 있는 거에서 1,443원 빼서 이체를 해주었고요. 통장으로. 그리고 생활용품은 44,833원, 이건 고정지출 바인드에서 나간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관리 받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정수기는 그냥 제가 자가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44,833원의 관리비랑 렌탈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아이들 이번에 이제 그 학습지 웅진 싱크비 학습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셋이 합쳐서 69만 7,086원이 나갔고요. 여기에는 저희 첫째가 이번에 이제 새로 다니는 수학학원 비용이랑 이제 저희 둘째가 영어를 다녀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 지금 1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다 한 금액이 69만 7,086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20일 날 월급 날이 오면서 대출이자도 같이 나갔는데 이제 한 10,000원, 한 9,000원대? 10,000원 정도 줄어든 26만 708원이 나갔습니다. 가족 행사 비용으로 고정 지출 바인더에서 이제 5만 6천 원을 지출했는데 신랑이 형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제 3부자 오랜만에 만나서 시댁 있는 양주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 한번 저녁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혼자 갔어요. 물론 이제 형이랑 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5만 6천 원을 지출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기록은 했는데 아직 이체를 시켜주진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부모님, 이 가족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 목록이거든요. 부모님 목록이 지금 현재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해놓고 1월 달에 이제 고정 지출로 바인더로 이제 고정 지출로 이제 이체시키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빼놓는 항목에서 이 마이너스 금액을 신랑 통장으로 다시 채워줄 예정이라서 일단 지출 항목에만 넣고 이체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12월 4주차 저희 일주일 6일 동안 사용한 금액은 총 예상 금액 24만 원에서 총 지출 17만 9,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식비에서 진짜 저 냉장고 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12월 1, 2, 3, 4주차
까지 4주 동안 사용한 총 변동 지출 금액은 68만 6,498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변동 지출은 110만 원을 지금 5인 가족이라서 1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이너스 돼서 아우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바에야 그냥 1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110만 원으로 잡자 해가지고 이제 110만 원 한 달 예상 금액에서 이제 변동 지출 잔액은 41만 3,502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목적 저축으로 빼놓은 금액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잔액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는 게 또 짠테크 할 때 힘이 나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서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건강비도 남기고 모임비도 남기고 식비도 남기고 하면서 지난주에 그 빽빽했던 칸에서 하얀 칸을 조금 남겨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사용 금액 정산 설명을 했으니까 잔액 확인을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생활비 사용한 바인더 넘겨왔고요. 자, 일단 아이고. 그리고 아까 동전이 한번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동전이 하나 빠졌었는데 어차피 동전은 제가 모아가지고 지폐로 바꾸고 아니면 남는 건 동전통에 넣을 거니까 그냥 아무 데나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볼게요. 자, 식비는 13,7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코스트코 잔액에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동전은 빼놓고 13,000원은 코스트코에 그냥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정산을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래서 13,000원은 코스트코 잔액에 그냥 처음부터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이제 나머지 금액 정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교육비 문제집 사느라 다 썼고 건강 3만원 그대로 남겨왔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 정산 시작하면서 건강 비용을 그대로 남겨온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남 만원 생활용품 1,000원 플러스 얘는 900원 들어있는데 900원 더하고 얘가 700원 아까 식비 잔액에서 700원 남은 거 700원 일단 더해주고요. 구분을 해줄게요. 이따가 잔액 1,000원짜리로 바꿔야 되니까 구분해주고 빼줬고 용돈은 그대로 이월 시켜줘야 되니까 넘어가고 예비비 잔액도 빼볼겠습니다. 10,000원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000원 4,000원 더하기 이 동전잔을 꺼내볼게요. 900원이네요. 900원 1,000원 만들어 놓고 900원 더하면 총 잔액은 제가 지금 목적 저축할 수 있는 총 잔액은 57,500원입니다. 동전 바꿔올게요. 동전을 바꾸면 지금 2,000원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2,000원을 지폐로 빼주고 여유 잔돈에서 2,000원 빼주고 아이고 얘는 아니고 2,000원을 다시 동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체크카드도 쓰고 뭐 계좌이체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전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지금 500원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동전 잔액 통에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꽉 차면 나중에 지폐로 바꿔가지고 다시 목적저축에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금액에서 이제 제주도 여행 뽑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제주도 여행 항목을 이제는 바꿔놔가지고 방학 넘어가고 제주도 여행 잔액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75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500원 빼준 거를 빼고 그럼 5만 7천 원에서 이제 뽑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섞어서 뽑아보겠습니다. 뽑아 하나,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2만원 2만원 나왔고요. 그러면 2만원 넣어주겠습니다. 빼기 2만원 잊어버리기 전에 정말 이렇게 2만원 넣어주고 그러면 77만 9천 원 되겠네요. 열심히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1월 말 2월 중에 가자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숙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고 조금 부족한 금액은 제가 목적저축에서 여행 항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채워주기로 하고 이제 뭐 그 주에 식비도 털고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냥 미리 지금 예약을 걸어놓고 있어요. 3만 7천 원이 남았는데 5,000원 저축, 이 저축은 지금 잔액에서는 빼고요. 하지 말고 사실 아이들 것도 하려고 제가 이거 다 만들어 왔는데 요거는 약간 부수입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 목적 저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건강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서 열심히 채워줘야 합니다. 2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열심히 또 채워줘야 다음 달에 또 예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결제를 해주려면 하나, 둘, 지금 신랑이 집에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시끄럽거나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스터디 카페를 좀 가라 그랬더니 자기 할 일 많다고 안 가겠다 해가지고 그럼 조용히 해라 그러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달라.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안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용비가 지금 저희 이제 회원권 끊어서 쓰고 있는데 22일 날 신랑이 미용실을 이제 헤어 커트를 하고 와서 잔액이 지금 2만 1,000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28일 날 저희 첫째랑 둘째 이제 헤어 커트하러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둘이 가면 아마 26,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잔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원권을 그러니까 리셋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39만 원에 이제 포인트를 7만 원을 더해주니까 4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6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적저축 모인 게 17만 7,359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만 원을 채워주겠습니다. 부족하면 마이너스 처리하고 나중에 채워주면 되니까요. 만 원 빼주고 그러면 5,000원이니까 두 칸. 두 칸 채우고 7,000원 남았네요.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진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현금 생활하거나 이렇게 목적저축 하시면 정말 강추해요. 저 이거 없이 할 때는 좀 체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생일, 지금 남아있는 항목이 자동차, 에어컨 난방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자동차에 5,000 넣어줄게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하면 가입하면서 많이 써가지고 7, 8, 5 얘를 좀 채워줘야 할 것 같아서 5,000원 채워주고 한 칸 5,000원 채워주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좀 많이 허접하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어떻게 나눔을 언젠가 제가 구독자 100명이 넘어가면 구독자 이벤트로 이거 나눔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필요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원 남은 거는 어린이날 에어컨 난방비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어린이날에 채워줄게요. 11만 5,156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잔액 표시한 거에서 2,000원 방금 넣어준 거 추가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해갖고 올게요. 2,000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11만 5,156원에서 플러스 2,000원 하면은 11만 7,156원이 되겠네요. 지금 바꿔볼까요? 아예? 11만 7,156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가면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린이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모아줘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놨고 12월 5주차 예산을 짜기 전에 부수입을 가져왔거든요. 부수입 확인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또 부수입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짜잔! 금액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부수입을 알려드린 게 3번째인데 제일 많아요. 얼마냐면 21만원. 와! 이게 저희 막둥이가 이제 그 책 보던 게 있는데 1학년, 이제 곧 2학년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2학년이 보기에는 좀 너무 아가아가한 책? 유명하지만 아가아가한 책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막둥이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당근에다가 내놨는데 문제는 저희 첫째가 스티커를 뒷지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25만원, 24만원 그 정도에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스티커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서 원래는 19만원? 그 정도로 내놓을까 하다가 책이 생각보다 너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셋이 다 보기는 했지만 거의 뭐 책만 보고 찢어지거나 빛이 바래거나 뭐 망가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은 판매 전략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일단 제가 만약에 19만원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 2만원? 3만원? 이제 만원씩 끌어올리기를 할 각오를 하고 만원씩 할인해서 끌어올리기 각오를 하고 한 2, 3만원을 더 높여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9만원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21만원에 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 시간이 들더라도 한 권 한 권 다 살펴요. 그래서 찢어진 거, 뭐 뒷지 활용한 거, 그림 그린 거, 뭐 낙서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무조건 한 권 검수 직접 했다. 그 항목을 무조건 넣고 새 책 수준은 절대 아니다. 대신 깨끗하게 보았다. 그렇게 이제 올리는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3일, 4일 지났는데도 만약에 이제 연락 오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10,000원을 할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번째 올려본 결과
항상 첫 번째 제가 좀 시세보다 싸게 올리는 것도 있고요. 항상 먼저 제가 금액을 낮추기 전에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9만 원에 올리려고 했으나 이제 2만 원을 추가해서 올린 그 금액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만 원을 가져왔고요. 금액 확인해 볼게요. 18만 원.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두재야 고마워. 2만 원, 5천 원 겁니다. 21만 원입니다. 이렇게 21만 원. 방학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위해서 지금 방학 잔에 24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예비비로도 넣어주겠지만 이 아이 한번 뽑기를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또 그냥 넣는 것보다는 뽑기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랜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J이기도 하지만 17,000원 나왔습니다. J 성향도 강하지만 또 계획 안에서 나름의 랜덤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빼기 17,000원,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두 장에서 17,000원. 그 안에서의 그 랜덤의 소소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17,000원 넣어주고, 저 지금 아침에 요즘 건강식 한다고 달걀 2개랑 토마토만 먹었는데 지금 뱃속에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빨리 촬영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행 또 저희가 2월 말이나 2월 중으로 가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빨리 모아줘야 돼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부수입이 있으니 이렇게 행복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쓰는 거나 안 보는 책 있으면 꼭 판매해서 부수입 남겨보세요. 15,000원. 얘도 15,000원. 좋아요. 좋습니다. 15,000원. 넣어줄게요. 이제 곧 80만 원이 되겠네요. 15,000원 건이 있을까요? 예, 혹시 모르니까 바꿔놓을게요. 잔액으로 10,000원짜리 넣고, 자, 그리고 5,000원 저축 무조건 채워줘야겠죠? 원래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한 주 정도는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가 또 제이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안 넣어주면 뭔가 찝찝한 느낌? 그래서 부수입을 많이 만들어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려면. 자, 그 다음에 10,000원 저축. 15,000원 해줬고, 그쵸? 그 다음에 5,000원 해줬고, 그 다음에 10,000원 빼줘야죠. 지금 17만, 21만원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렇게 여러 개 넣어줬는데도 17만 3천원이나 남았어요.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이 또 이제 판매할 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권 한 권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중간에 내일 또 빨간 날이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부수입 못 가져오면 그 다음 주에 가져오면 되죠. 그런 영상 촬영은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빼기 15,000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넣어주는 재미가 현금으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페이크 머니 넣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저희 첫째.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원래는 10K, 20K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체크보드거든요. 근데 3개가 딱 남아있는데 3개가 있는데 요거 1,000원짜리 1K, 2K로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0자리를 지우고 그냥 1,000원부터 시작해서 넣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져왔고요. 오늘 제가 이게 항목별로 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첫 개시니까 26,000원 넣어줄까요? 빼기 26,000원. 왜냐면 이제 아이들 학자금도 그렇고 큰 금액부터 채워놔야 나중에 부담이 덜 가니까 26,000원. 저희는 아이들이 셋이라서 열심히 모아줘야 되는데 지금 목적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왜 하게 됐냐면 목적저축 이런 거를 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이제 촬영한 것도 올린 것도 보고 하잖아요. 교육에 대한 항목이 없네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덜 쓰고 남기면 그 돈으로 교육에 지출을 하겠지만 목적저축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목적이 없네? 목적저축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둘째는 450만원 모아져 있는 거에 26,000원 더해주겠습니다. 26,000원 넣어주고 106,000원 남았네요. 제일 큰 금액부터 이렇게 채워주고 나면은 나중에 부담이 덜 되니까 부수입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 여기 저희 막둥이는 핑크색, 다홍색, 주황색 아무튼 가져와 봤습니다. 21,000원짜리로 넣어줄게요. 나중에 될 때 바꿔주면 되니까 26,000원 넣어주고 체크. 이렇게 큰 금액 그래도 처음부터 채워놓으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목돈이 들어갈 때 그때 교육이든 뭐 치아 교정이든 또 저희 첫째도 해야 돼서 그때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26,000원 해주면 지금 8만원 남았거든요. 그 8만원은 7만원 남았고요. 이제 남은 7만원은 이제 목적저축에 넣어볼게요. 저희가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둘째 교정치료가 걸려있는 건강 항목 7만원이니까 3만원 일단 3만원을 넣어줄게요. 빼기 3만원 3만원 넣어서 5만원 채워주고 3칸 한 칸에 만원이라서 3칸 채워주고 그 다음에 급한 게 미용비가 지금 39만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정지출에 있는 3만원 뭐 그것까지 한번 넣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끌어모아서 쓰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쓰고 뭐 안 되면 마이너스로 지금 4만원 넣어줬겠죠? 네, 4만원 마이너스로 기록을 해놨다가 목적저축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채워줍니다. 해놨다가 이제 메꿔주던지 아니면 뭐 사실 저기 생활비나 이런 거에서 끌어다가 쓰고 할지 고민인데 사실 목적이니까 그 항목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끌어서 쓰는 것보다는 제가 모은 만큼 쓰고 그 부족한 금액은 또 추후에 열심히 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수입 저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생활비를 채워볼 건데요. 일주일 생활비는 제가 오늘 현금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냐 한번 세어볼게요. 5만원짜리 2개 2장 10만원 24만원 그러면은 더하기 20, 그럼 더하기 10만원 하면은 34만원인데 제가 코스트코 금액 채워줘야 되잖아요. 코스트코 금액부터 채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에는 지금 현재 50만원은 페이크 머니로 들어가 있고 잔액들이 있는데 일단 5만원 2장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코스트코 잔액 얼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50, 60, 2, 3 63만원 4, 5, 6, 7 63만 7천원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가서 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모아준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번 조금 부족한 건 식비에서 빼서 써도 되니까 이 정도면 코스트코 가도 되겠... 아닙니다. 와 최대한 버텼다가 당장 당장 엄청 급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버텼다가 가볼게요. 24만원에서 식비 10만원 이 금액은 오늘 채워주지만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 같은 존재입니다. 떡 먹고 싶네요. 배가 고프니까.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아침마다 10,000원 교육비 10,000원 빼주고요. 아침마다 제가 건강식 혈당 스파이크 걱정돼가지고 건강식을 먹고 있잖아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날씬해진다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워낙 덩치가 체격이 있다 보니까 건강 3만원 넣어주고요. 확실히 배가 좀 들어가는 느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모임비 10,000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용품 2만원. 그리고 용돈은 지난주에 이제 이번 4주차에는 오버돼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첫째가 굉장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그 생활비 보탬이 되려고 2만원 채워주는데 10,000원도 지출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아놓고 나중에 마지막 주 다음 주겠죠? 12월 31일에 정산할 때 털어서 목적저축에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첫째 효도하네요. 둘, 셋, 넷, 5. 5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더 뽑아봐야겠죠? 뽑아서 뽑기 하고 이제 그
예비비에서 넣어주는 방학 7,000원. 7,000원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요. 7,000. 자, 7,000원을 빼고 3만원. 3,000원. 43,000원. 7,000원 구분해주고 빼기 3,000원 하면 47,000원. 4만 아니죠. 잠시만요. 5만원 빼기 7,000원 해주면 43,000원 예비비로 넣어주고, 저희가 또 27일 날 그 청계천에 무슨 등불 축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신랑이 거기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또 예비비를 털어가지고 식비랑 털어서 뭔가 간식이나 이런 거를 사줘야 되지 않을까. 7,000원은 방학 항목 바인더에 넣어주겠습니다. 방학에 7,000원 넣어주면 오늘의 예산 짜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바로 진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어린이날 이제 지출 끝내고 바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목적 저축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금액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카들을 위한 선물을 지출하고 나니까 보람되고 기분도 좋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31일 날 정산을 위해서 다시 다가오긴 하겠지만, 새해를 위한 준비, 계획, 차질 없이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도 2025년을 위한 마무리 뜻깊게 잘 해주시고 크게 변동되는 것 없이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에 이어서 2025년에도 열심히 마이너스 대출 갚으면서 짠테크하는 평범한 주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한 주 또 열심히 살고 잘 지내시고 12월 31일에 이제 미리 정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짠테크 성공합시다. 화이팅!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